그런데 지금 송영길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분은 윤석열 대통령 같아 보이는데요. 도대체 어떤 대목이 걸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시장이라도 나가서 비록 낙선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방선거를 끌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신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험지라는 건 낙선할 수 있다라는 낙선하도록 생각도 말은 빼고. 뺄게요. 죄송합니다. 이거 뭐 속기록 삭제도 없어서 하여튼 네. 그러니까 만약 지더라도 내가 가서 싸워야 된다 지금 상황이라고 결심하게 된 게 결정적인 게 윤석열 대통령 때문인 것으로 들려요. 네. 맞습니까 이거? 그런 면이 컸다고 봅니다. 어떤 면 때문에 그러세요? 이제 오늘 임기를 막 시작했는데요. 일단 용산 이전이 충격 아니었습니까? 충격. 네. 저는 아무리 합리적으로 이해를 해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외교 국방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우리 서울 시민의 재산권 침해와 교통, 그다음에 통신의 자유, 항공의 자유 이런 모든 부분이 제한되고 뿐만 아니라 서울의 도시계획이 근본적으로 뒤틀리게 될 거예요. 네. 저는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국민의 동의도 없이 이렇게 밀어붙일까. 거기다가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을 통해서 검찰공화국의 그러한 본격적인 이제 준비가 되고 있고 청와대 비서관들 임명을 보면 유우성이라는 간첩 조작 사건을 했던 그 검사를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임명하고부터 시작해서 이게 대검찰청 부속실이라는 말이 나오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려로부터 이걸 지켜내겠다는 생각이 크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신 분들이야 다 뭐 환영하고 그러겠지만은 47.8%가 이재명 후보를 찍었고 2.3% 정도가 심상정을 찍어서 이 두 후보를 합하면은 윤석열 후보를 찍은 부분보다 더 많은 부분이 안 찍었잖아요. 이분들이 낙담해 있어요. 텔레비도 보지도 않고. 다는 그렇지 않게 대부분이 그냥 흥미를 잃어서 뉴스를 안 본다 그럽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누가 됐든 적극적으로 뉴스를 봐야죠. 윤석열 정부가 맞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야죠. 이걸 안 되기를 바라고 외면에서는 국가의 에너지가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의 상처는 있다는 거죠. 그렇죠. 분명하게.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들겠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로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참여해야 하나로 되는 거죠. 권력을 나눠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화합이라는 것은 흔히 얘기하는 협치 같은 게 그렇습니다. 필요한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런 협치의 모습이 아예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서울시장을 송영길이 참여해서 그래도 국무회의에 민심을 제대로 전하는 쓴소리 할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은 편이니. 그건 의미 있네요. 서울특별시장은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니까요.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건 많은 분들이 의아했던 것 같고 그것 때문만인지는 모르겠으나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국정 운영을 잘할 것 같다에서도 여론조사 결과는 굉장히 나쁘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송 후보님은 이제 의정 활동도 여러 해 하셨고 이렇게 보시면 진짜 왜 옮기는 것 같으세요? 일단 당선자 대통령 입장은 제왕적 대통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청와대 들어가 못 나온다. 지금 두 가지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들리는데요. 첫 번째 제왕적 대통령은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폐가 있는 게 이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를 개방해서 1년에 80만 명이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경내에 들어와서 본다는 다 들어와서 겁니까? 대통령 집무실 앞까지. 신청만 하면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목격한 사실인데 대통령께서 여민관 비서실에 있는 동 4층에서 집무실에서 주로 일을 보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악관처럼 3층에가 비서실장 방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하면 바로 올라가서 대통령과 상의를 수시로 합니다. 백악관과 똑같이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동이 떨어져서 수시로 대화 못한다는 것도 틀린 말이고 그리고 거기 녹지원에 이제 견학원 학생들 시민들이 보다가 4층에서 대통령이 손도 흔들어주고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러고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부딪히면 같이 사진도 찍어주고 그래요. 이게 진짜 개방이다. 대통령이 근무하지 않는 죽은 공간, 빈 공간을 공개한다는 게 무슨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훨씬 의미가 반감된다. 지금 현재
대통령이 집무하는 공간을 공개하는 게 진짜 공개 아닙니까? 그러겠네요. 그 어린이들이 그래서 뭐 너무 신기하죠. 녹지 공간에 갔다가 녹지원이라고 부르는군요. 네, 거기 네. 갔다가 대통령하고 사진이라도 찍으면 애들 입장에서 정말 대박일 거 아니에요. 야 그렇습니다. 꿈이나 생신이야 뭐 그러고 그렇습니다. 자랑하고 SNS에 올리고. 네, 아, 우리가 네. 국회도 마찬가지고 현재 국회 화이트하우스나 뭐 저 캐피탈 저 미국 국회도 마찬가지고 현재 국회의원들이 회의하는 걸 직접 보고 견학하는 게 진짜 견학이지. 네. 이거는 옛날에 완전히 대통령이 그랬다면- 빠져나간 빈 공간. 그럼 경복궁이네요, 그럼. 조선시대 네. 왕릉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가시는 지금 용산 국방부 건물은 밖에서 보면 전쟁기념관에서 보면 큰 건물이 가로막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렇죠. 네. 대통령 집무실이 지나가는 국민으로부터 노출되지 않는 나라는 독재국가 말고는 없어요. 네. 보통 민주적 나라들은 전부 대통령 집무실이 공개가 되고 밖에서 보여지고 기념사진을 찍잖아요. 백악관도 그러고. 그렇죠. 하나의 관광 코스고 또 데모하는 코스이기도 하고 이런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집무실이 큰 건물이 가로막혀가지고. 그럼 완전히 독재국가 무슨 후진국 나라에 온 느낌이 들 거예요. 외국인들이 와서 보면. 마음속에 안 그러니까 들어가고 오히려 있겠지만, 제왕적 네. 대통령적으로 가는 거고 그 네. 국방부랑 같이 있다 보니까 거의 6천여 명의 군인들이 총을 들고 근무하는 그 지역인데 미군 부대까지 있고 그렇죠. 그게 공개된 공간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주권 국가에서 외국 군대 아무리 동맹국이라 그러지만 외국 군대 옆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다는 말입니까? 이게 그거는- 대한제국 네, 말에 무슨 맞습니다. 악원 네. 파천 시대입니까 이게? 네. 이게 정말 나는 그리고 더구나 미군이 그 관리했던 땅을 지나서 대통령이 출퇴근한다는 이런 것도 얘기도 있죠. 이것은 네. 주권 국가로서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생각이 들고 외국 국가 원수가 왔을 때 그들을 맞을만한 영빈관이 없잖아요. 네. 그 시멘트 건물에 불과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영빈관이 되려면 샹들리에도 나오고 무슨 취타대가 제대로 좀 의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렇죠. 네, 층고도 좀 나와야 됩니다. 그 맞습니다. 연병장 거기서 허기면 되겠습니까 그를? 네. 그래서 나는 정말 국가의 국격도 맞지도 않고. 그러다 외교부 공간을 뺏어가서 외교부 장관이 외교를 할 수 없게 공간이요? 만들고 네. 또 출퇴근하면서 얼마나 많은 교통을 이 피해를 될 거예요. 당장 어젯밤 영실기에서 3.7km 반경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됐습니다. 그럼 2028년도부터 UAM 즉 나르는 택시죠. 이 드론 택시, 네. 어반 에어 모빌리티라고 합니다. 이게 한강변을 따라서 이제 나르는 택시가 일반화될 거예요. 근데 대통령 집무실이 바로 용산에 있다 보면 네, 한강하고 가깝죠. 심각한 문제가 왜곡이 발생합니다. 그 데모를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보면 그 녹사평하고 거기 삼각지하고 그 네. 이태원로가 완전히 그냥 주차장이 될 거예요. 평소에도 막히는 곳이죠. 평소에도 막히는데. 거기가요. 네. 나는 그래서 시민들이 정말 짜증을 내기 시작할 겁니다. 아이고. 왜 갑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유일한 해석은 미신밖에 없는 거죠. 아이고, 건진법사가 청와대 가면 죽는다. 그게 청와대 그러니까 문턱도 밟지 마라. 아니, 하루라도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그냥 주문이 있지 않나?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예요?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생각이 되셔요? 그렇게 아니면 합리적으로 해석이 안 된다 이거죠. 해석이 안 된다.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너무 어렵게 또 제왕적인 방식으로 용산으로 옮기는 게 아니 그렇군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청와대에서 신문을 보면서 차분히 준비해서 의견을 설명할 수도 있는데 하루도 청와대 문턱을 밟지 않겠다는 것은 미신이 아니면 해석이 안 그러니까요. 되잖아요. 또 지금 보도 나오는 거 보면 청와대 개방할 때 시민들이 처음 들어가면서 복숭아 나무를 뭐 흔들면서 그래가지고 2022년에 애군을 쫓고 막 이런 게 좀 믿기진 않는데 우리가 거꾸로 옛날에 조선 왕조도 그러지 않았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면 되게 답답한데 송영길 지금 의원은 사퇴하신 거죠? 네. 네, 후보 입장은 미신이 아니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근데 국정 운영이 그렇게 이해 안 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라스푸틴이라는 괴승이 국정을 농락해가지고 니콜라이 2세, 황비, 알렉산드리아가 네, 러시아에서. 홀려가지고 네. 그 러시아 제국의 멸망을 재촉했던 사례가 있잖아요.